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새롭게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뵙기도 했고요, 또 오랜만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됐는데, 오히려 더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저번에도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 자, 어차피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을 해야 되고요. 분명히 포인트가 바뀐 게 있다면 그걸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히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제 강의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조금 중복이 됐다는 점,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체크 먼저 하시고요. 자, 가장 정확한 내용, 가장 정확한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자, 이번에 전국 YBM 토익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이 토익 전체에 대한 모습,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이도는요, 일단 중, 중상, 중하, 중상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 중이라고 찍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파트 2의 중상과 파트 4의 역시 중상의 포인트.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요, 그죠? 여기 2하고 4에서의 어떤 모습이 바로 이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그 파트마다의 어떤 전략, 어떤 게 가장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길게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한두 마디로 응축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그게 더 어렵다는 거, 이 심플한 게 더 어렵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자, 지금 이 모의고사를 통한, 그리고 현재 어떤 시험 트렌드를 통한, 자, 가장 각 파트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전략. 파트 1은 연음이에요, 연음. 여러분들, 연음. 자, 연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 어떤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이어질 때 그 발음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자, 그 말은 결국 파트 1이 가장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파트라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이 뭐 6문제 뭐 그냥 뭐 어쨌건 대충 뭐 맞긴 하겠잖아요, 뭐 다는 못 맞아도 하나 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나쁜 생각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 아니한 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목적한 어떤 점수에 미달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신다면, 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걸 미리 좀 연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자, 파트 1은 연음. 자, 연음, 결국 이 원어민들에게는 이 연음이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원어민들에게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만은 이상하게 유독 안 들리거나 달리 들리죠? 그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파트 1에서 목적하는 바가 원어민과 가깝게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발음 연습과 듣기 연습에 대한 정교함을 많이 요구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난 파트 2인데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과 복습하는 방법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자, 파트 1 다음에 2로 이어진다는 것과 동시에 2로 끝나는 게 아니죠. 토익은 파트 3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지? 자, 근데 그걸 여러분이 너무 간과하시더라고.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앞부분에 먼저 포인트를 둔다. 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앞부분을 잘 들으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간과하시더라고요. 문제를 푼 다음에 복습할 때의 태도가, 자,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파트인데요. 자, 파트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자, 딱 한 가지만, 바로 단문 위주입니다. 단문 위주입니다. 즉, 파트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짧게 짧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길게 얘기할 때보다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해석 능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못 들을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고요. 이 짧은 문장에 대해 강화진다는 결국에는 그 전 파트 2에서 오히려 그 복습이 정교해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파트 2 정도의 말을 짧게 짧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파트 3에 일단 조금 더 보강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하고 3의 호환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파트 2를 단순하게 문제 풀고 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습하는 게 더불어 파트 3에서 이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파트 4는, 자, 딱 하나, 자, 소재 변화에 일단은 최대한 주목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포인트는 이따가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상황 안내드렸고요. 자, 이제 문제 몇 가지를 통해서, 자, 도출해낼 수 있는 포인트, 자,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자 펜하고 메모지 꺼내서 간단한 필기도 좀 부탁드려요. 가끔씩 이제 인강을 볼 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분들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간과했어요. 가급적이면 자 저랑 같이 호흡을 같이 하려면요.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써본다든가, 그죠?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꾸 이렇게 딴 데 보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랑 얘기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자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파트 1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 public telephone is being used. B, The woman is inserting a coin into the telephone. C, A pedestrian is approaching a public telephone. D. She is entering a telephone booth. 였어요. 자 확인할게요. The public telephone use woman inserting coin telephone pedestrian approaching public telephone she entering telephone booth 단어 하나하나 그죠? 당연히 중요하죠. 이런 걸 우리가 content words 내용어라고 합니다.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정도. 하지만 파톤에서는 어디까지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A번에 is being used. 단순히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어떤 기능어적인 연음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원어민들에게는 쉽게 들리지만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릴 수 있다는 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기가 현재 사용되어 있는 중입니다. 정답 A번. 자 사진 또 하나 보시고요.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Motorcycles have been parked in front of a building. B, Cyclists are racing with one another on the road. C, Some of the riders have gotten off their motorcycles. D. Many passengers are standing around an automobile. 모터사이클, 파크, in front of, building, cyclist, racing, another on the road. Some of the rider get off, motorcycle, many passenger standing, automobile. 자, 물론 다 중요하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파트 1 꼼꼼히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원래는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단 받아쓰기 정도의 자세가 정말 좋은 자세이긴 해요. 자, 근데 이 받아쓰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정답 역시 A번이고요. 바로 have been이 있었다는 점. 알겠죠? 그리고 C번도 잠깐 볼까요? C번도 have gotten이 있다는 점. 자, 일단 답 A 보기 전에 C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라이더들 중에 일부가 모터사이클에서 내리고 있다가 아니라 have gotten off 하면 내려 있었다. 아니지. 내리 있었다. 내려졌다. 아니지.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죠? 이미 내려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have 플러스 pp형까지. 그죠? 물론 문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 신경을 잘 안 쓰는 기능어적인 측면, 즉 연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정답에 해당하는 A번. 자, 모터사이클들이 자, 주차하다가 아니라 주차되다도 아니고 주차되어져 있다 해서 have 플러스 pp, have been을 써서 거기다가 또 pp형을 썼다는 점. have been pp형으로 연결됐다는 점. 알겠죠? 이런 어떤 연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여기서 have been이 아니라 are being을 쓴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주차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해석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파트 1이었습니다. 자, 우리 파트 2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자, 10번이라고 보이시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10. The order can be shipped to us overnight, can't it? A, They placed it online. B, That's not what I ordered. C. Let me ask them. 이 오더가 쉽될 수 있네요. A번
They placed it online. 그들이 주문했어요. That's not what I ordered.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C. Let me ask them. 한번 물어볼게요. 왜 모르니까요. 정답 몇 번? C번이죠. 자, 오더가 쉽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들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일단 없죠. 틀림없어요. 자, 12번. Number 12. The copier isn't working right now. A, No, I only need to make one. B, I can wait till you are finished. C. I'll use the one upstairs then. The copier, 복사기가 작동을 안 해요. 아니요. I only need to make one. 저는 make one,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B번, I can wait till you are finished.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C, I'll use the one upstairs then. 그러면 위층에 있는 걸 쓸게요. 정답 C번. 여기까지 큰 무리 없죠? 그죠? 오케이. 자, 15번입니다. Number 15. Are they supposed to fax or mail the paperwork to the doctor's office? A, They need to sign the bottom. B, Just bring it in. C. It's at 559 Waverley Street. 근데 말입니다. 갑자기 문장이 길어졌죠. 그쵸? 바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 아까 좀 짤막짤막하게 끊어갈 때는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길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용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쌓여요. 내용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듣죠. 여기까지 듣고 나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문제를 못 풀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파트 2에서 어떤 문제풀이 전략은 도드라지게 딱 하나. 바로 앞부분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환기하려고 한다는 거. 즉 뒷부분에까지 전부 다 자신이 없으면 앞부분 Are they supposed to fax or mail? 그들이 아마 팩스를 보낼까요? 메일로 보낼까요?를 계속 들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번 They need to sign the bottom. 다음 B Just bring it in. 다음 C번 It's at 559 Waverly Street 주소 했을 때 자, 그래도 웬만하면 A하고 C는 아니니까 B번 정도일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라도 가지고 맞출 수는 있다는 거죠. 자, 팩스로 보낼 겁니까? 메일로 보낼 겁니까? 했더니 그냥 가지고 오세요. A 할까요? B 할까요? 했더니 C 하세요. 라고 답한 케이스를 맞추려면요. 앞부분이 분명히 더 중요합니다. 다음 20번요. Number 20. The elevator will be out of order for at least another hour. A, It goes up to the top floor. B, I'll take the stairs then. C. I can check on your order. 엘리베이터가 will be out of order. 고장이 날 거랍니다. For at least another hour. A. It goes up to the top floor. B. I'll take the stairs then. 다음 C. I can check on your order. 라고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order란 말이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out of가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out of order 될 거래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앞부분을 들었지만 앞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봐야 되겠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략, 그 이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 흔히 말해서 요령은 오더가 똑같이 틀리면 웬만하면 오답일 것이다 라는 등등등의 말을 했고요. 그 말이 과연 나쁜 말은 아니라는 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제풀이의 어떤 전략이 다 소용없게 돼버렸다는 점이죠. 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더 비슷하게 나오기만을. 그래서 C를 지운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자, 아쉽지만 혹은 더 안타깝게도 보기 2개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될 때 그게 더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도 그렇게 지워야 되는데 이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요즘 토익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 점입니다. 즉 하나 정도는 지울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든 간에 느낌이든 아니면 뭐 발음 함정이든 뭐 어떤 식이든 간에 하나 정도는 웬만하면 아닌 것 같다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만 나머지 하나, 즉 2개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될 때 그게 쉽지가 않아졌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사실 이 문장 해석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고르긴 해야 돼요. 아니 아웃 오브가 뜻이 모르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자, 그럼 오더 일단 지우고 가야 돼요. 거기다가 A하고 B를 골라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자, 파트 2의 난이도가 아까
중에서 상으로 조금 올라갔다는 거. 중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의 포인트가 좀 많아졌다는 점이죠. 두 개 중에서 고르기가 좀 어려졌다는 얘기예요. 자, 엘리베이터가 적어도 1시간 동안은 고장 상태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계단으로 가야죠. 라는 정답 B번을 고르면 되는데 이 A번에 It goes up to the top floor. 그것은 top floor까지 올라갑니다. 라는 말은 해석으로 지우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22번이고요. Number 22. How are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being administered? A, They'll go out in the mail. B, The results will satisfy you. C. I'm very happy with them. how죠. 어떻게? Customer Satisfaction Survey가 어떻게? Administer. Administer? 뜻이 뭐지? 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벌써 이 A번은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규칙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역시 앞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죠. 앞부분 how 어떻게 고객 만족 서베이가 될 것이냐. A번 they'll go out in the mail. 잘 모르겠어. 다음 B the result will satisfy you. satisfaction이니까 satisfy 웬만하면 오답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C번에 I'm very happy with them. 이게 뭐지? 그쵸? 근데 의문사가 뭐였어요? how 어떻게죠? 근데 C번은 어떻게 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답은 A번. 어쨌건 간에 어떻게니까 메일로 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킨 A가 답일 것 같아 라고 골랐다면 정말 잘 푼 거예요. 알겠죠? 사실 이렇게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정말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파트 2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어려운 이유가 자 정답 A뿐만 아니라 자 B하고 C에 대한 포인트가 같이 동반 상승해서 어려워졌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이 그렇죠? 조금은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같이 나타나요. 자 전반적으로 파트 2의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해석 잠깐 도와드릴게요. 자 Customer Satisfaction Survey가 고객 만족 조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라는 말에 그거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할 거란 말이죠. 자 이건 어떻게 시행되고 있냐 했더니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했으니까 우편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이 답 자체가 웬만하면 상황을 딱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이 답이 딱 들어오지는 않을걸요. 그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지워야 되는데 B하고 C를 지울 때 이 B번에 satisfy 정도는 지운다 하더라도 C번을 지우기가 글쎄요. 이래저래 파트가 좀 더 곤란해졌군요. 24번입니다. Number 24. Why hasn't the planning committee announced their decision yet? A, I'll make sure I read the memo. B, They can't agree on anything. C. I plan to take a long vacation. 24번이요. 왜 플래닝 커미티에서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문장 짧지가 않아요. I'll make sure I read the memo. I'll make sure I read the memo. They can't agree on anything. I plan to take a long vacation. 자, 이것도 있죠? 분명히 있긴 해요. plan? 이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만 자, 그걸 먼저 떠올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자, 제발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면 지우는 거고요. 너무 먼저 생각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못 골라요, 둘 중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알겠죠? 못 고른다니까요. 자, 커미티 어나운스먼트에서 커미티에서 자, 플래닝 커미티에서 왜 결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란 말이었습니다. 합의한 게 없으니까요. 정답은 B번이었어요. 그죠? 자, 27번 하나 더. Number 27. Have you contacted the workshop presenters? A, It is scheduled to start at 9 a.m. B, They have everything they need. C. I'll let the participants know. Have you contacted the workshop presenter? 워크샵 프리젠터에게 연락했니? 이 정도는 좀 짧은데 그래도. A.
It is scheduled to start at 9 a.m. 9시에 출발할 예정이래. 말 맞잖아요. 9시 출발할 예정이다. 시작할 예정이다. 되잖아요. 문제는 주어가 it이었다는 점이죠.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고요. 다음 B, they have everything you need. 자, they have everything they need.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점이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C, I'll let the participants know. 누구한테 알리겠대요? 참석자한테 알릴게요. 분명히 누구한테 연락했냐고 물어봤어요. 발표하는 사람에게 연락했냐고 물어봤는데, 그죠? 갑자기 참석자가 나왔어요. 적어도 이건 해석상에서 지울 수가 있으면 일단 답은 맞출 수는 있는데 글쎄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파트 2의 어려운 난이도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이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간접적인 포인트로 요즘엔 정답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기 A하고 C를 지우는 게 훨씬 더 이전보다 해석이 아니면 어려졌다는 점을, 즉 발음이나 그 밖에 등등등의 함정 요령으로 지우기가 어려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트 2에 대한 어떤 자세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자, 해석해 드릴게요. 자, 워크샵 프리젠터들에게 연락했느냐라는 말에 연락했는데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파트였습니다. 자, 우리 파트 3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4, 5, 6번 문제고요. 자, 문제 보시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세 문제.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Paula, I just checked the schedule, and it looks like we are going to have a very busy month. Mr. Robertson scheduled 2 more jobs. Wow! We are already scheduled to paint 4 houses, and some of them are quite large. I know. We are going to have to do our best to stay organized to avoid having to go to the store in the middle of a job to get more tape or buckets. We should get a count of what we already have. Good idea. Then, if we need to, we can buy extras when we pick up our next order of paint on Friday. Exactly. I'll put together a list right away. Number 44.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여기까지입니다. 적어도 파트 3 문제수가 많아졌어요. 분명히. 하지만 문제수가 많아진 만큼 오히려 우리에게 수혜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정서의 파트 3가 여전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뭐냐면요. 자, 이 정도의 지문의 길이에서, 자, 이 정도의 대화의 길이에서, 자, 문제 하나 44번. 스피커스는 누굴 것 같으냐? 라는 말의 정답 바로 D번의 하우스 페인터스는 바로 초반에 나왔다는 점이죠. 어떤 점이에요? Paint for houses. 여자가 말했거든요. 우리가 4군데 집을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초반에 나왔다는 점이고요. 다음 45번에 뭘 피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말에 대한 정답 역시 중간 즈음에 바로 무슨 포인트? Get more tape or bucket. 테이프와 버켓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뭘로? supplies, 비품이 바닥나는 일은 피해야 되겠다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다는 점. 동시에 46번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정답 B번 take inventory, 재고 확인, 재고 조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자 일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물건을 사야 되겠죠 라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다는 점. 파트 3의 상당수 많은 문제는 여전히 대화의 순서와 문제의 순서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3, 4, 5번 들어볼게요.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Vince, the brochure you designed for our coffee products looks fantastic. I can't wait to show it to Paul Harrison, the owner of the Regal Hotel chain. I have a meeting set up with them at the trade conference in Austin next week. The Regal Hotel is everywhere. If they decide to sign a contract with us, it would be huge. Believe me, I know. I'm confident that if anyone can land the contract, it's you. Do you need any help getting ready for the conference? Actually, would you mind getting several product samples ready? Along with the brochures, I'm going to hand them out from my booth. Sure, I'll bring them upstairs and put them next to your desk. Number 53.
What does the woman want to show Mr. Harrison?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정도 대화 있기에 자, 53번이었어요. 여자가 미스터 해리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뭘요? 초반에 나왔죠? 정답 A번 coffee brochure. 초반에 Vince, the brochure you designed for our coffee. 54번.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보기가 길죠. 긴 것은 읽어야죠. 결국 듣기 문제는 아니죠. 알겠죠? 자,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듣기 문제만큼은 어려우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읽기가 어려워진 포인트입니다. 듣기만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Believe me, I know.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이걸 다 읽어야 돼, 그냥. 이게 어려울 수는 있죠.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 알겠죠? 자,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ABCD 보기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사실 듣기가 아니라 읽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요 말 자체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그러면 believe me, I know 보다는 그 주변, 즉 이 전이나 이후의 말을 통해서 문맥으로 짐작해서 아, 대충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해도 골라도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후가 또 다 들려야 되니까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 모든 반대의 상황은 이 문제가 그래도 풀만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썩 어렵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어떤 문맥이었나요? 정답 D번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컨트랙트 계약에 대한 잠재적인 혜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란 말이 정답이었는데요. 자, 바로 포인트. 리걸 호텔이 모든 곳에 사방에 다 있어서 만일 그 호텔과 계약을 맺게 되면 굉장히 큰 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라는 말은 이 계약의 잠재적인 혜택에 대해서 여자도 알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체 해석이나 문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55번이었어요. 자, 남자가 뭐 할 거래요? ABCD. 자, 정답 바로 C번에 prepare sample of products 라고 했던 포인트, 여자가 말했거든요. Would you mind getting several product sample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고 남자가 sure 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프로덕트의 샘플을 이제 준비하게 되겠죠. 새로 바뀌어진 유형이 반드시 어렵지는 않고요. 자, 파트 3,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트 3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점을 직접 여러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68, 70번에 자, 뭔가 새로운 유형이 분명히 보이죠. 자, 들어볼게요.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Ben, the client I met yesterday wants to hire us to sell his home. Could you get me the camera so I can take pictures for the listing? I had a feeling you would ask me to do that, so I checked it as soon as I arrived this morning. Unfortunately, it's broken. We don't have time to get it repaired. Can you buy a new camera today? I've already made a list of suitable replacements. The higher the model number, the better the quality of pictures it takes. Well, I need you to run over to the electronics store. Get the best camera you can find for under $400. I'm just about to have lunch. I'll head over there as soon as I am done. Number 68. Who most likely is the woman? 여기까지였습니다. 69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점은 있어요. 지금 볼까요? 한번 세볼게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할 때 그 길이가 조금 짧군요. 조금 짧아요. 조금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3의 단문화라는 추이거든요. 알겠죠? 요 점에 좀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해석 능력을 기르신다면 파트 3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바뀐 유형, 자, 조금 새로운 형식의 유형의 문제가 과연 꼭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비해서 오히려요, 그 주변 문제, 예를 들어서 68번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여자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쉽지가 않았을지도 몰라요. 바로 초반에 나오긴 했습니다. 자, C번 정답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업자. 왜?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sell his home, 자기 집을 팔고자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왔대요. 그래서 답이 C번인데 웬만큼의 어떤 듣기 능력과 집중력이 없으면 놓치기 상당히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걸 더 신경 썼을 텐데. 근데 오히려 68번이 더 듣기 어려웠었고요. 69번은 글쎄요, 여러분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았죠? 왜? 자, 가장 좋은 카메라. 근데 몇 달러 미만? 400달러 미만. 그쵸? 그냥 보고 매치만 시키면 되는 문제.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안 어려운 게 더 많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먼저 말씀드린 거라고. 알겠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너무 겁을 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쉽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70번입니다. Do next.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Do next.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 여러분들?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분명히 남자가 카메라를 사러 가겠죠? 그건 다음에 할 일이겠죠? 그럼 답이 D번, go to store.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 do next는 해석 정확하게 직후에 할 일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B번이었어요. 바로 남자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사러 간다고 했으니까 직후에 정답 B번이었다는 점이죠. 오히려 이게 더 조심해야 되는 패턴.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새로 바뀌어진 유형 자체보다 오히려 새로 바뀌어진 유형 그 주변의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파트 3. 겁먹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트 4입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알게 된, 그리고 저도 새롭게 조금 정비하게 된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번 모의고사를 쭉 정리하면서요. 그동안 조금 이게 뭔가 새로 바뀌었다라는 유형에 의거했을 때 파트 4가 약간 등하시된 건 사실이에요. 뜨리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파트 4. 83, 4, 5번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파트 4예요.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talk.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in on a holiday weekend. We have a lot of work to do to get the bookstore ready to open again on Monday. First, Misha has asked that we move all the shelving to create an open space in the front. That's where the couches, tables, and chairs will go. The idea is to make an inviting reading space next to the big windows. It has to be visible to people walking by on the street. We'll move the shelves to the back of the store. Okay, one more thing. I need someone to test the espresso machine. We want to make sure it works before we start providing coffee to customers when we reopen. Number 83. Where most likely is the talk being given? 여기까지였습니다. 땡큐. 자, 뭘 준비하고 있어요? 북스토어. 서점 문 열 준비하고 있죠. 자, 우선 뭘 요청했어요? Move all the shelving. 선반을 치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83번입니다. 어디예요? 서점이라니까요. 처음에 나왔잖아요. 서점. 북스토어. 84번 뭐부터 하래요? 선반부터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A번. 그죠? 나왔잖아요. Move all the shelving. 그죠? A번이죠? 자, 85번이에요. 스피커에 따르면 어떤 일이 월요일날 일어날까요? 자, 월요일날. 원고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원고 볼게요. 자, 월요일이란 말. 월요일이란 말이 언제 나왔어요? 근데 몇 번째 문제 있었어요? 그렇죠. 확인했죠? 월요일. 자, 우린 마지막 문제는 어디 부분을 노립니까? 끝부분을 노리겠죠. 근데 반드시 성공하지는 못하죠. 그게 3보다는 어느 쪽에? 파트 4 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만 기억나요? 자, 일단 오픈이란 말만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제 A 아니면 C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정답은 B번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것이 바뀌었다, 뭐가 더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전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더 강화
혹은 더 함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의 패러독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자, 파트 4가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말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전환했는데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끔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월요일날 서점문을 연다고 했으니까 결국 책을 팔게 되겠죠. 책을 판다는 말을 available for purchase란 말로 돌렸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거든요. 왜? 마지막 부분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안 들렸을 거거든요. 그죠? 파트 4. 어려워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85번이 말이죠. 자, 89, 90, 91번 들어볼까요? Questions 89 through 91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Welcome to the 5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Journalists. Tonight, I have the honor of introducing David Grayson, the association's new president, to give the keynote address. He's won dozens of awards for his writing over the years. He's promised tonight to share stories of his time spent with some of the country's greatest athletes. These are stories that have never been made into any of his articles or books, so we are in for a treat. There is so much more to say about Mr. Grayson, but I promised him I would keep it short. One last thing. Mr. Grayson has agreed to spend half an hour after his talk answering your questions. Won't you please join me in welcoming Mr. David Grayson? Number 89. What type of event is taking place? 여기까지였어요. 자, 이 패턴은 아까 파트하고 봤던 비슷한 패턴이죠. 그죠? So we are in for a treat 이란 말을 몰라도 그 주변 문맥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파트 4가. 자, 소재. 아까 제가 소재라고 그랬죠. 잠깐만 읽어볼까요? Welcome to the 5th Annual Conference. Association of Sports Journalists. Tonight, I have the honor of introducing David Grayson, the Association's new president, to give the keynote address. He's won dozens of awards for his writing over the years. He promised tonight to share stories of his time spent with some of the country's greatest athletes. These are stories that have never been made it into any of his article or books였습니다. So, we are in for a treat.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쉽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쉽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후의 내용이 뜨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석력이 없으면 뭐라도 알아야 될까요? 어떤 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는 알면 좀 나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는 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파트 4였는데, 그러기엔 이 파트 4의 소재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전혀 짐작할 수가 없게끔 출제한다는 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자, 대충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 저널리스트들 위한 컨퍼런스였는데요.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 좀 해석해 볼게요. 먼저 His promise tonight. 오늘 뭘 약속했냐면 share stories. 어떤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한 번도 any of his article, 그의 기사나 혹은 책으로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래요. 그래놓고 so 우리는 in for a treat 하고 했습니다. 이 말로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까지의 해석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짐작이고 뭐고 하는데 글쎄요. 아까 뚜리보다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말 자체보단 그 전후, 여기선 전이 되겠죠. 해석이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들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저는 그냥 소재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알겠죠? 파트 4, 소재의 다양성이 오히려 짐작을 더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자, 89번이었습니다. 장소는 초반에 나왔죠. 컨퍼런스, 그리고 저널리스트. 정답은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다음 90번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거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요걸로 해석하는 거 푸는 거 아니에요. 요 주변 문맥으로 푸는 건데요. 자, 정답은 B번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전 상황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데 과연요. 그죠? 이 해석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유사한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느냐 못 봤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란 얘기였습니다. 자, 91번이고요. 자, 이 사람이 연설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오히려 쉽죠 이건요. 정답 C번 ask a question. 끝부분쯤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렇죠? 91번이었고요. 자, 하나 더. 우리 95, 67번 보시죠. 자, 준비. Questions 95 through 97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directory. Jonathan, I just got your message. I am sorry that you are having trouble using the new online timesheets. Since the program was adopted last month, a lot of employees in our department have been having issues. We're working on fixing them. I'm going to be out of the office for the rest of the day and all of tomorrow. So you need to call Sean Berry in technical support. He can help you. I don't have his number on hand right now, so just call his department. The number is in the company directory. Make sure you call him today because the timesheets are due tomorrow by 5 p.m. I'll see you on Monday. Number 95. What problem has the department been having? 여기까지였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3하고 비슷한 양상. 바로 뭔가 보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 이게 결코 어렵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파트 4에서는요. Jonathan, I just got your message. I'm sorry that you are having trouble using the new online timesheet. timesheet라는 말 자체. 알겠죠? 이걸 몰라도 그냥 전반적인 이해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거꾸로 집어넣고 얘기하면 타임시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전반적인 뉘앙스 해석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타임시트란 말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지난달에 시행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근데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쇼온 베리에게 전화하래요. 이 쇼온 베리라는 사람이 테크니컬 서포트 사람이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생각보다 3보다 4가 바로 이 스토리의 라인 자체를 쭉 따라서 끊지 않고 이어져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 말은 결국 이 소재의 다양성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잘 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3하고 4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파트 3는 파트 2로 비롯된 단문에 대한 즉각적인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반면 이 파트 4는 전반적인 익숙함이 좀 있어야지만 조금 더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라는 결론 아닌 결론을 미리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95번이었어요. 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온라인 타임시트였죠. 정답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출제를 했고요. 자, 96번이에요. 자, 언제까지 이 타임시트를 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들렸군요. 정답은 투모로우였습니다. 끝부분 즈음에 타임시트가 due tomorrow, 내일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97번. 오히려 어렵지 않죠. 사람 이름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부서 이름 테크니컬 서포트. 정답은 D번. 그죠? Sean Berry in technical support니까요. 그죠? 자, 1, 2, 3, 4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파트 1 가장 자세히, 파트 2 문제 풀 때는 앞부분, 복습할 때는 문장 전체, 파트 3 2에서 쌓은 단문 실력을 가지고 즉각적인 해석 능력, 그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익숙함만 있으면 오히려 자신 있게, 그리고 파트 4 소재의 다양성에 대처한 전반적인 문맥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제공. 이게 요즘 우리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바뀌어진 토익 경향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어느 정도의 어떤 하나의 키포인트 내지는 참고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봤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그걸 모아서 다음에 또 한꺼번에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